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리원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협박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박죄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념적으로라도 생각하실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많이 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흔히 너 협박하지 마 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라고 볼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너가 죽여버릴 거야, 처벌받을 거야 라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협박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과연 협박이 뭔지, 그리고 협박에 되면 어떤 식으로 또 처벌이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박죄가 어떤 범죄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너 죽여버릴 거야, 처벌받을 거야 라는 이 말들이 전부 다 협박죄가 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마 사는 게 조금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어 습관이라는 것이 항상 그다지 아름답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들하고 격없이 대화를 하다 보면 야, 너 이러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범죄가 되는 협박죄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단순 협박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가급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협박한 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한테 해악을 고지하는 거죠. 너 이렇게 안 되면 잘 안 될 거야 라는 해악을 고지를 하고,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공포심을 유발시킬 수 있으면 이게 협박죄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포심을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너 나랑 안 만나주면 태양을 없애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큰 원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정말 위험한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밤에 집에 찾아와서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을 한다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모두들 내게 닥칠지 모를 어떤 위협이다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공포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을 때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협박에 재산상의 어떤 이익을 요구하는 목적이나 그런 재산상의 요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범죄는 조금은 바뀌게 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봤던 단순 협박과 지금 공갈죄는 사람한테 위협을,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공갈은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형이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 협박과 달리 특수협박으로 처벌받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형법 제284조가 특수협박에 대한 규정인데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에서 알 수 있죠.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협박을 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즉 칼이나 어떤 흉기 등을 휴대해서 사람한테 위협을 고지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특수협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차량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위험한 물건이라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칼과 같은 흉기뿐만 아니라 사람한테 어떤 신체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들은 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권리 행사가 협박에 해당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 행사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100만 원을 빌려주고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야, 너 100만 원 돌려주지 않으면 너 고소할 거야 라는 이런 정당한 권리 행사가 협박에 과연 해당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판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윤리적 기준상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것이 협박에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말을 더 붙이는 거죠. 뭐 너희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다 라는 말을 붙이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사회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사회 통념상 봤을 때도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때는 협박죄가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이 사람을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폭행죄도 반의사 불벌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즉 합의서가 제출되게 되면 사실 더 이상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협박죄를 저지르신 분께서는 피해자와 가능한 빨리 합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의 통로가 막혀서 합의를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면 그때는 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을 하셔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소통의 창구를 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협박죄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거나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게, 남한테 해악을 고지하는 단어는 우리 일상 언어 습관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내가 처벌될까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하신 행위가 단순 협박이 될지 혹은 공갈이 될지 혹은 특수 협박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법률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그 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 특수 협박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협박죄와 관련돼서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법을 구상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협박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협박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법무법인들은 박동일 변호사였습니다.